성실한 거하고 부지런한 거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거는 나만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국제 요리나 세계 요리를 하는 것이 꿈이고요. 워낙 어려서부터 홍보각이 아니고 여경래 셰프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워낙 스타 셰프였었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후배들 챙기고 그래서 인기가 참 많은 분. 저는 그런 매력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 뒤에는 저도 같은 출연자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서로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선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스타일을 추구를 했던 거였죠. 왜냐면 최고 이렇게 비싼 거는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대중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식재료에 관련된 거는 내가 오랫동안 칼판이라는 그 파트는 식재료를 감독하는 곳이고 배분하고 그다음에 인벤토리나 코스트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십수년 동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급 음식을 대중화시키는 데는 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서 보람과 즐거움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진정하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식재료들은 한번 살짝 데쳐야지 데쳐서. 이 이물질 같은 거 제거도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재료 자체 수분이 나와요. 그럼 전분을 풀어놓고 기름에 볶아내 지저분해지잖아요. 물 생기고 살짝 그러니까. 데치게 되면서 깔끔하게 음식을 만드는 거고요. 장사에는 요리를 하는 데는 그 재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별개로 장사를 할 때는 성실한 것이 아마 큰 바탕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였었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뭐 어떻게 됐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음식 만드는 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업을 할 때도
그런 성실한 그런 부분들이 손님들한테 어필은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조금 말을 더 길게 하자면 내가 시장을 가는 그런 이유도 손님들한테 혹은 직원들한테도 다 어필시킬 수 있는 이 집은 항상 신선한 재료, 싱싱한 재료, 주방장이 혹은 오너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인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빙하는 직원들 혹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직원들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직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아까 흔히 말하는 뭣도 모를 때 재미도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새로운 음식도 볼 수 있었고, 새로운 분위기도 접할 수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확실히 이게 간장하고 마늘로 해낸 거라 마늘 향이 은은해요. 고소하기도 하고. 감독님도 찍으면서 입만 겉부분은 새우가 제대로 튀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스락한 게 좀 살아 있고 안에 있는 소로 들어간 그 새우 같은 경우는 폭신해요. 바삭거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폭신해서 같은 새우인데도 두 가지 맛이 나요. 두 가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 나이가 많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틀을 잡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타일, 어차피 나하고 일을 하면 내 스타일로 가야 되니까 내 스타일로 바꾸어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교 이런 강의를 하니까 얘네들 데려놓고 일을 하게 되면 내 스타일을 우리 군단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 아까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방장들이 평균적으로 30 전후해서부터 주방장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갑자기 영감을 얻은 건데 어차피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한국에서 이제 국제 요리나 세계 요리를 하는 것이 꿈이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10년 전부터 생각한 것이 지금 8년째가 돼갖고 학교를 기준으로 해갖고 저변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0년 정도 되면 대학생들을 먼저 이렇게 중국 요리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알리기 시작하면은 해외에서 열리는 중국 요리들은 이다음에 기회 있으면 내가 윤 씨도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규모라든지 어마어마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여태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치대는데 얼마만큼 치대냐면은 네. 컸을 때 물처럼 퍼질 수 있을 정도. 지금도 후배들한테 뭐냐면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조리사 생활을 40년 하고 있지만 네. 후배들한테도 30대가 되면 무조건 가서 자기 창업해라고 저는 많이 권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20대에 해야 할 일도 있고 30대는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40대는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30대가 됐었을 때는 자기 창업을 해야지 40대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냐 하는 그런 논리를 피는 거죠. 실패를 이제 경험이 없고 돈도 없으니까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젊으니까 뭐 실패하면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월급쟁이 해가지고 가서 또 종잣돈을 만들어서 자기 재도전을 하는 거지. 자기 창업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은 창업도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자기가 배워있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경험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기가 좀 더 성장해지지 않나. 원재료가 갖고 있는 풍미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풀떼기랑 고기랑 다 올려놓고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최고 아니야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노하우가 나는 거지. 볶고 지지고 찌고 그러면서도 풍미는 살려내고 요리를 발전시켜내가는 방법들 중에 다양한 시도가 있다 그래서 아무거나 섞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충분히 이 맛에 어울리는. 그래서 저는 사실 감히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불도장 중에는 거의 탑. 그 이유 중에는 맛도 맛있지만 착한 가격도 뒷받침이 돼요. 보통 막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하는데 반값? 그러니까 매일 드실 수는 없죠. 저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대신 여기 코스까지 먹을 수 있고 제 느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아내 생일, 내 생일 혹은 뭐 어머니, 아버지 생일, 생신 정도에 한 번쯤 모시는 1년에 드실 음식이라면은 저라면은 홍보각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편해요. 음악도 그렇고요. 미술도 그렇고 저는 모든 예능이나 예술은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잘 모르면 되게 복잡해져요. 수업도 아주 많이 하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쉽게 재밌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잘 모르면 복잡해져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네 가지 재료를 갖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딱 보이면 그 재료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대신 반전을 하나씩 주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메론은 95%가 구워서 나와요. 스테이크처럼. 일식집을 가도 구워 나오고 양식당을 가도 구워 나오고 어디를 가도 구워 나오는데 그걸 찔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는 굉장한 노력과 경험 속에서 바탕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